네. 자,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재무회계 이론 정리를 다 마쳤고요. TAT 2급의 이제 부가가치세의 이론을 살펴볼 텐데,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가가치세 이론, 우리 FAT 1급 공부할 때의 그 이론에 추가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념 기억하시죠? 부가가치세의 정의는 무엇이냐?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죠. 부가가치라는 것은 그 기업이 남긴 이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우리가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부가가치세의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일반 소비세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간접세죠.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이다. 그리고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그리고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다 하는 다섯 가지죠. 근데 뭐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더 넣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세이냐 국세냐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때 국세에 해당이 되죠.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 또 하나는 특징으로는 이제 부가가치세는 그 물세라고 하죠. 물세. 인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가 물세라고 하고요. 인적 요인을 감안해서 과세하는 소득세 같은 것은 인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두어 가지 더 붙인다면은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물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재화의 수입이라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는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요건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 다음에 영리 목적 여부와는 불문한다, 관계없다, 사업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사업자라고 한다는 거고요. 우리 밑에 사업자에 분류해 보면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과세사업자에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가 있죠. 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에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기, 2기. 간이과세는 1기, 2기가 없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 또 애정신고기간이 있죠. 법인의 경우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 1기 애정, 2기 애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애정신고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애정신고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마다 해야 하는데, 이 3개월마다 신고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업자들이냐? 개인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이면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1기, 2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직전 6개월 동안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애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자는 누구냐 하면 법인 사업자 중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 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은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예정신고 때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신고 납부. 나머지 기업들은, 개인기업이나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어떻게 해요? 고지납부 가능하다. 고지납부는 세무서에 고지세액을 그냥 납부만 하고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확정신고 때 한 번에 하게 됩니다. 6개월치를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세지 하면은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사업장을. 그리고 이제 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업종별로 사업장이 조금씩 달라요.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사업장이고, 제조업은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원칙이고, 건설업이나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도 이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개인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거고요. 무인 판매기가 무인 자동 판매기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자도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다단계 판매원은 주된 사업장. 부동산 임대업이 아주 특이하죠.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장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치장,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해서 여기 X 해놨죠. 그러나 직매장은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판매 시설을 갖추어진 장소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임시사업장도 사업장이 아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신고 납부를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두 가지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사업자 단위로 과세하는 제도.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것은 납부뿐만이 아니라 사업자의 등록이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여러가지 신고나 납부를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무소 한 군데에서 세금계산서도 한 군데에서 발행, 신고도 한 군데에다, 납부도 한 군데에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신고해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한번 쭉 우리가 이미 공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훑어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편으로 넘어가 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그러면 관할세무서나 사업자 등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타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관할세무서예요.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는 발급기한을 5일간 연장할 수도 있다. 요거 2일, 5일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등록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즉각 신청을 해야 되죠.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령 상호의 변경, 통신 판매 사업자의 경우에 사이버몰의 명칭이라든가 도메인 주소가 변경됐다. 이걸 바꾸겠다 하는 것은 당일날 재발급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2일 내에 재발급을 해줍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재발급을 해야 되는가는 여기 나열이 되어 있어요.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었다. 사업장을 이전했다. 상속으로 인해서 명의가 변경이 되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의 변경이 있었다. 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 하는 것은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회사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사업자 등록을 변경 신청한다. 이거 필요 없는 것이죠.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다시 발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항 좀 알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의 말소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재화란 유체물과 무체물을 재화라고 하는데, 유체물 하면은 상품, 제품, 원재료, 기계장치, 건물 같은 것을 우리가 유체물이라 하고, 무체물이다 그러면 전기나 가스, 열과 같이 우리가 자연력이 아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런 것을 우리가 재화라고 하고 있어요. 공급이라 하는 것은 뭐냐?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공급한다 그래요. 재화의 공급이라는 표현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했다. 다른 거래처에게, 타인에게 넘겨줬다. 이거. 그걸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고요. 자,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는 매매 거래가 있고, 가공 거래도 있고, 교환 거래도 있고, 기타 경매 거래나 현물 출자 같은 이런 거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한 재화의 공급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 정의할 때,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여기서 제가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는 말보다는 간주 공급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라고 이걸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아주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위에 있는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고 아주 특수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가 공급 안에 해당이 되는 거.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회사에게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이거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과세 사업으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이용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 과세 사업을 위해서 승용차를 사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과세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서 소형 승용차를 샀다면 어떤 회사일까요? 택시 운수회사, 렌트카 회사라든가 자동차 운전학원, 이런 업종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운전 교습하겠다고 소나타를 샀는데 그 소나타를 운전학원에 업무용으로 쓴다 이거예요. 업무용.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용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용은 공제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운전학원은 과세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쓰겠다 하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영업용으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보고 매출세액을 과세한다 이겁니다. 타사업장 반출. 자,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직매장으로 보내는 거, 이거 타사업장 반출입니다. 자기의 회사이지만 우리가 공장은 하나의 사업장이에요. 또
직매장도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니까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타사업장 반출이라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게 자가공급에 있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근데 이 타사업장 반출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세금계산서가 면제되죠. 그런데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 두 군데가 다 사업장이에요. 이천에 공장이 있고 서울에 직매장이 있다. 그러면 서울의 직매장도 사업장, 이천 공장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급자를 이천 공장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서울에 있는 직매장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도 여기는 발급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간주공급에는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죠. 개인적 공급은 우리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과세재화를 말이죠. 판매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회사가 공기청정기를 매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삼성전자에서 사왔습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가 안 팔리는 게 좀 있어서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 한 대 필요하니까 매장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집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적 공급에 해당인데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저 공기청정기를 판매했다면 매출세액이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80만 원짜리다. 그러면 8만 원의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집에다 갖다 써버리니까 매출세액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건 과세라는 거예요. 개인적 공급이 그겁니다. 그 밖의 경우도 약간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도 간주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예, 사업자가 자기 고객이나 거래처에게 자기의 고객이니까 거래처가 되죠.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 상품이나 제품을 그냥 주었어요. 증여죠. 증여. 그냥 주는 거. 예, 그거 과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상 증여하는 거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돼요. 증여한 자가. 그 다음에 폐 없이 잔존재화도 간주공급에서 많이 나오죠. 네. 자, 저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데 요새 전자제품이 전부 인터넷으로 사고 그래가지고 매장이 막 파리가 날려요. 근데 6개월, 1년은 버티는데 이게 이제 여러 기간이 오래되니까 이 재고도 막 쌓이고 말이죠. 예. 이제 저 매장 직원들 봉급도 줄 수가 없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장에 남아있는 재고들 그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은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판매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예, 내가 산 걸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억울한가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 없이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비한 걸로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봐라. 그래서 매출세액을 신고해라. 세금계산서 발급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매입매출전표 입력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 이거 세금계산서도 없는데 유형을 뭘로 하지? 이런 것들이 다 14번 건별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매출에. 이런 개인적 공급이라든지 사업상 증여라든지 폐 없이 잔존제어라든지 또는 앞에 있는 자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가세 신고하려면 어떻게 입력하느냐? 아무 증빙도 없는데 14번 건별은 아무 증빙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이래요. TAT 2급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14번 건별. 연습할 거예요, 앞으로. 예.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권이나 저당권 아니면 양도 담보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공했다. 이건 양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공급이라 하는 것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양도라는 것은 권리를 완전히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도 담보라는 것은
잠깐 양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예, 우리가 은행에서 뭐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우리 회사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양도 담보입니다. 그런 것은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 아까 이 폐업하고 달라요. 폐업은 과세가 돼요. 재고에 대해서. 아까 전자제품 도매상을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예,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부가세를 내가 다 내야 됩니다.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 그런데 나는 사업을 잘 못하겠는데 내 친구가 이 사업을 인수해가지고 잘 할 수 있다.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요거 상품 가격만 받고, 요 보증금만 받고 이게 인수하죠. 어차피 폐업하려고 했는데 누가 하겠다고 그러면 부가세라도 내가 부담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연기해줘야죠. 예. 그것이 뭐냐? 사업의 양도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다 양도시킨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그 친구 사업자한테 저 상품을 파는 걸로 안 해요. 파는 걸로 안 하고 인수받은 사업자가 그걸 팔아가지고 부가세 신고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공급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경 쓰지 마라 이겁니다. 사업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내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양수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 사업을 이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세물납. 예, 조세물납 아시죠? 예, 회사 건물로 상속세를 납부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세무서에 판매한 것이냐 국가에? 아니다 이거예요. 조세물납은 공급이 아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세 가지 있습니다.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 그 다음에 조세물납. 개인적 공급이 아까 있었는데요. 아까 공기청정기를 자기 집에 갖다 쓰면은 개인적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사한 개인적 공급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 보세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반출. 네, 판매하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아까 사업장 반출 같은 거도 판매하려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쪽 사업장으로 옮겨가지고 그쪽 사업장에서 뭔가를 생산하는데 원료로 쓰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공급이 아니다. 자기 사업상의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간주 공급으로 안 본다 이겁니다. 수선비 등에 대체하기 위해서 소비했다. 이것도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겠다 이거예요. 사후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소비했다. 예,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직접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 하는 그런 서비스 있죠. 예, 그것은 개인적 공급은 아니다 이건. 또 사업상 증여도 아니죠. 그거는 교환해 주는 것. 예, 불량품 교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예, 뭐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과 사용자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이제 노동법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사용인 하면은 종업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용인. 사용자 하면은 경영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주. 예, 그래서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예, 뭐 작업복이라든지 작업모라든지 작업화라든지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직장연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1인당 10만원 이내에 경조사로 지급했다. 예, 경조사 가면 뭐 선물 같은 거죠. 노동절날 선물. 네,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가 9만원짜리가 있다. 뭐 아니면 15만원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15만원짜리 공기청정기 뭐 10만원 이내에 해당되는 거 원가 기준으로. 이런 것은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증여로 보지 않는 것도 나오죠. 견본품을 거래처에 주는 거, 이거 증여가 아니고요. 견본품은 샘플입니다.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도 이것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고요. 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만으로 전부 결제하고 공급하는 재화, 우리 회사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로 결제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100%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돈 하나도 안 받고 판매한 걸로 되는 거죠. 그거는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마일리지 판매. 네, 특별 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재난지역에 공급하는 것도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난지역에 사업자들이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이라는 것은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 그래요. 영무가 뭐냐? 서비스를 말해요. 영무. 서비스. 청소 서비스, 경비 서비스, 상담 서비스, 뭐 법률 상담, 세무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영무라고 하죠. 그런 영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의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시설물 하면은 뭐예요? 건물도 시설물. 상가 같은 거 이런 거 시설물이죠. 권리. 권리라는 건 뭐 특허권, 상표권, 이런 무형적인 자산, 이런 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용역의 간주 공급은 존재하지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까 그 재화에서는 간주 공급이 있었잖아요. 재화의 간주 공급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이나 제품이라는 것은 물리적 형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장부가 만들어지고 입고 출고 재고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런 영무라 하는 것이 입고 출고 재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법률 상담 서비스, 세무 상담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게 용역인데 그것을 어떻게 간주 공급을 포착해 가지고 그걸 과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용역의 간주 공급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용역은 재화하고 달리 재화는 무상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증여나 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장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장님 동생분한테 공기청정기를 1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만 받고 팔았다. 그 100만 원으로 매출을 일으키면 국가는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걷어들일 수가 있는데 10만 원에 신고를 하니까 만 원밖에 안 되죠. 부가가치세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이런 것이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것이 사실이면 상관이 없는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이 다 뭐예요? 개인적 공급이잖아요. 자, 그래서 또 만약에 무상으로 줬다. 동생에게 무상으로 줬다. 이것도 다 과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간주 공급도 과세하지 않고 용역은 무상 공급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딱 하나만 과세를 한다. 딱 한 가지만. 용역의 무상 공급에서 과세되는 예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임대 용역 중에서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무상이지만 과세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그 사업자의 특수관계인 하면은요, 가족도 특수관계인이고, 그 만약에 사업자다 그러면 그 사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특수관계자입니다. 법인 같으면은 주주나 이런, 예? 대주주 이런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임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료로 제공했다. 그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재화 용역의 공급 사례이 나오죠. 건설업은 여러분 자재를 건설업자가 전부 부담을 하든 일부만 하든 관계없이 건설업은 무조건 뭐로 봐야 되느냐면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가공거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순히 가공만 한 것과 가공을 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걸로 구분이 돼요. 자, 단순히 가공만 한 거는 용역의 제공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서비스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포장만 해줬다? 받아가지고 포장만 해줬어요. 뭐 마무리만 딱 해주는 거. 거기에 자재가 안 들어가죠. 이런 것은 단순 가공이에요. 그것은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 자재를 일부 섞었어요. 페인트 칠을 해줬다든가 이러면은 거기 페인트라는 자재가 들어갔죠. 그건 재화의 공급이다. 구분이 됩니다. 가공에도 재화의 가공과 용역의 가공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 가공업은. 그리고 이제 산업재산권 바로 이 무형자산인데 무형자산을 대여한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요. 무형자산,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양도했다. 양도는 뭐예요? 팔았다는 거죠. 빌려준 것이 아니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런 거 특별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네, 재화의 수입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물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수입입니다. 아실 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이라는 거 나오죠. 예, 그래서 부수재화는 부수로 공급되는 것은요 주된 재화에 따른다라고 보면 그걸 아시면 돼요. 예.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그것이 과세냐 면세냐 하는 것을 주된 재화를 기준으로 따지면 돼요. 예, 무조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데 요 밑에 A를 하나 보시면은 자 부수되는 재화가 또는 용역이 면세일 때와 과세일 때가 좀 달라요. 자, 여기서 부수되는 재화라는 것은요, 부수되는 재화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토지나 건물이 뭘 부수된다고 볼 수 없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일시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토지는 면세재화이고 건물은 과세재화입니다. 근데 이거를 늘상 제공하면은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이죠. 예, 늘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시적으로. 자, 그러면 왜 우연히 일시적이냐? 제조업이나 이거 제조업. 제조업이라는 것은 뭐 전자제품을 제조한다든지 빵을 제조한다든지 이런 걸 뭐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공급하는 일은 우연히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죠. 토지를 파는 일이.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되냐? 자, 토지는 원래 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과세지만 부수되는 재화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냥 면세인 거예요. 만약에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토지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면세. 그래서 우연히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재화가 면세이면 그냥 무조건 주된 사업이 뭐가 됐냐 이거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면세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밑에 건 좀 달라요. 건물이 과세입니다.
건물이나 승용차 같은 건 과세죠. 과세는 판단이 달라져요. 자, 제조업. 네, 전자제품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과세 업종입니다. 과세업인데 과세 재화를 제조하는 제조업인데 과세 재화가 우연히 일시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면 과세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 학원과 같은 면세 사업자가 우연히 일시적으로 건물을 공급한다. 건물을 판다 이 말이에요. 또는 승용차를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면세를 적용해줘요. 네, 그 차이. 그래서 과세의 경우에만 주된 사업이 과세면 과세고 면세면 면세를 해주는 거고, 부수되는 재화, 우연히 일시적 제공되는 재화가 면세일 때는 다 면세가 된다. 요 차이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책에서 나왔긴. 자, 재화의 공급 시기. 여러분들 공급 시기가 거래 형태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죠. 거래 형태에 따라서. 요거 아마 FAT 1급 시험 보실 때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뭐 다시 한번 쭉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공급 시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 예, 용역의 공급 시기도 재화의 공급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장소. 네, 거래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우리가 거래 장소라고 그래요. 용역의 경우는 그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예, 용역은 그 영무가 제공된 장소가 거래 장소가 됩니다. 이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제3절에 가면 영세율과 면세. 네, 여러분 이거 많이 공부했죠? 영세율의 개념. 네,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이다. 기억하시죠? 네, 영세율은 완전 면세가 된다. 왜냐면은 매출세액은 0% 이고 매입세액을 전부 환급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완전 면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영세율의 적용 대상자는 여러분 아시죠? 네. 수출하는 재화, 그리고 일부 국내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를 보면 첫 번째가 재화의 수출 또는 용역의 수출, 뭐 용역의 수출이나 용역의 공급, 국외 공급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용역의 국외 공급의 대표적인 것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 영세율 적용되는 거래는 외국 항행 용역 공급. 요새 이제 이 항공사들이 이제 외국 여행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가지를 못하니까 어렵다고들 하는 그거, 거기를 말합니다. 외국 항행 용역 영세율 적용하죠. 그리고 네 번째, 외화 획득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 외화 획득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뭐냐 하면은 수출은 아닌데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 공간이나 영사기관이나 국제연합, 국제기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의 직원, 그 외국 공무원이 있죠. 그 외국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해 준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에 있는 그 외교관이나 또는 영사기관이기 때문에, 또 국제기구나 국내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내의 거래이지만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또 이것도 있죠. 수출업자가 국내에 있고 자기가 직접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출 재화를 생산을 위탁받아 가지고 또는 가공을 위탁받아 가지고 해줄 때, 자, 수출업자라는 무역상사가 하나 있고 그 수출 재화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체나 가공회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회사 간의 거래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거래가 수출을 할 제품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뭐 외교 공관이다, 미국 대사관이다, 미국 대사관에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합니다. 왜냐? 미국 대사관이 뭐 사업자 번호가 있을 리도 없고요. 발급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수출할 때도 발급을 안 하겠죠. 그러나 이럴 때는 뭐예요?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세율이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요. 그것을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제도 여러분 아시죠? 면세라는 개념은 영세율에 비해서는 부분 면세죠. 부분 면세제도. 왜 부분 면세라고 하느냐?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을 해요. 매입세액은 환급 못 받아요. 그래서 부분 면세다. 그러면 면세가 되는 공급들이 뭐가 있느냐? 기초 생활 필수품이나 관련 용역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미가공 식료품, 미가공 비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공 비식용의 경우에는 국내산만 면세고 수입품은 과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돗물 면세, 연탄, 무연탄 면세. 네. 또 운송 용역 중에서 고급진 거 빼고 대중교통적인 거 있죠? 시내버스, 지하철, 일반 철도 용역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러나 택시라든가 특수선박이라든가 우등고속이라든가 항공기, 고속철도, 유람선 이런 것은 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건 용역과 수의사 용역이 면세죠. 교육이 면세입니다만은 여기 괄호해놓고 여러분 두 개는 과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아까도 나왔지만 운전학원 그리고 무도학원 제외. 교육 용역이 면세인데 이 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도학원이 어떤 춤추는 학원 아시죠? 예, 성인 사교춤. 예. 그러니까 무도학원이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건 무술학원이고 예, 무도학원이 따로 있죠. 자, 교육 용역 대부분 다 면세인데 두 개 학원만 과세입니다. 우표가 면세지만 수집용 우표가 나오면 그건 과세예요.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요금이 면세입니다. 여러분 복권도 면세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면세고요. 법, 소정, 담배 무슨 담배인지 모르겠는데 면세고 예술 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 면세입니다.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모두 면세입니다. 부가가치 구성 요소로서 토지라는 재화가 면세고요. 금융, 보험 용역이 다 면세고요. 저술가나 작곡가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도 면세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이고요. 근데 이거는 전부는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중에서 과세가 되는 게 밑에 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도 면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이런 공익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것도 면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 이 주택은 사업용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택 자기가 거주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주택입니다. 내가 거주하려고 가지고 있던 주택을 임대를 주는 경우는 언제가 있을까요? 내가 그 집에서 나가야 될 경우가 있죠. 네.
언제 나가요?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가 이렇게 잠시 어디 가 있어야 되면은 집을 팔지 않고 임대 주고 갈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면세다 이런.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이 면세고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에서는 면세다. 자, 면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면세를 포기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면세를 왜 포기해야 되느냐? 면세 포기 대상 사업자는 1번의 경우에요.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될 때. 그러면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농장을 한다 이거예요. 농장에서 뭐 도마도 농장을 한다. 뭐 여러 가지 과일 농장 같은 게, 농산물 농장을 한다고. 그런데 농장을 해가지고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국내에다가 안 팔고 해외에다가 수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농장이 원래 면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장은 국내 공급이 아니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수출할 거다. 그러면 면세 사업 포기 신청을 하면 돼요. 면세 사업 포기 신청.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농장을 운영하면서 뭐 파이프도 사고 뭐도 사면서 거기 자재 뭐 기계도 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부가세 부담했죠? 그걸 전부 매입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 면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도 면세를 해줍니다. 수출 외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주 이 특별한 단체 외에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1번 수출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면세를 포기하려면요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3년은 지나야 면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수출 딱 한 번만 할 거다 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1기 6월 달이면 이제 1기가 되겠죠. 2021년도 1기 과세 기간만 딱 영세율 면세 포기 딱 해놓고 2기부터 나 다시 면세로 돌아올 겁니다. 그걸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을 할 건지. 네. 그래서 나는 딱 한 번만 수출할 거야.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득과 실을. 왜냐면은 한 번 면세 포기해가지고 일반 과세자가 돼야 돼요. 이 영세율을 제공받으려면 일반 과세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가 한 번 되면은 3년이 지나야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너무 막 빈번하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꿀까봐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3년 지나야 다시 면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계속 수출할 거라면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계속 수출할 거라면. 그런데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딱 할 거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거 해서 부가세 이 환급받는 이득하고 이게 한번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이제 매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그 행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원 같은 면세 사업자들은 사무원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무원 없어도 원장이 직접 해도 되고 뭐 누가 한 사람이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세 사업자가 되잖아요. 이거 부가가치세 일이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다 챙겨가지고 도전으로 전자신고 하든지 아니면 전부 다 서류를 챙겨서 가서 방문 신고해야 돼요. 1년에 3번 그 신고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는 그만큼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많은 거다. 거기 사람도 써야 되니까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라고 그랬는데요. 과세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 여기입니다. 여기. 우정사업 조직의 소포, 방문 배달, 택배를 말하죠. 지금 이제 요새 해결이 됐나 모르겠어요. 우체국 택배
사업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지금 뭔가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우정사업 조직이 이 정부 조직이에요. 정부 조직. 우체국이. 예. 우체국이 그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과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급하는 거라 하더라도 과세 제화나 용역이 일부 있습니다. 예, 우체국의 소포, 그 다음에 택배, 그 다음에 고속철도, 이거 과세고요. 예, 부동산 임대. 만약에 부동산 임대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도로에다가 이렇게 줄 그어 놓고 거기다 주차료를 받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직원들이. 그게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가지고 주차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임대 사업이에요. 그거 과세예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국가가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고 돈을 받는다든지 스키장을 운영한다든지 골프장이나 숙박업 같은 음식점, 소매업 이런 것을 직접 운영한다. 아니면 직접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게 뭐 이천시에도 있습니다만은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있죠. 예. 시설관리공단에 뭐 이사장 하면은 그게 이천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은 안 하더라도 이런 단체 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 해도 이런 것을 하면은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그냥 막 넘기게 해서 좀 떠들면서 왔는데요. 자, 91쪽까지 확인했고 다음 시간에 92쪽부터 또 살펴볼게요.